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그 토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성장이 아닌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인 5극 3특 균형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어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고용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며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물론 기업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임 장관 등을 격려하며 공직자의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청년 농부들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농장 이름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제 이름이 주군이거든요. 주군. 와이프가 저를 보면 항상 두근대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밤꿀과 복숭아를 맛보며 농업 현장 곳곳을 둘러봅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과거 쇠락의 상징 같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가지고 난리 났죠. 쌀값이 한 3배, 4배 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은 보존해야 될 안보 산업이기도 하고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한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에 애정이 많지만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적 한계를 전했습니다. 농촌에서 하우스나 밭에서 일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여름철에는 덥고 냄새가 심해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농진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현행법 개정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업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농부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관련 상황을 세세히 묻고 해결 방안에 대한 답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새 희망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도 지원 가능한 것들을 열심히 발굴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전임 외교장관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이번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인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조 장관 의중에 따라 이번 방중이 결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서를 따져서 또 격식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 주석 방한 일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은 여러 계기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밝혔고 다음 해 의장인 만큼 참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방한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또 첫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전승절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없었는데 조 장관은 중국의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편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에 시 주석 예방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 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 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도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데 기업이 손해볼 일을 정부가 대신 사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기업이 손해보는 것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보건 분야 과제를 논의하는 에이펙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 한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엔 한국을 포함한 에이펙 21개 회원국 장차관 고위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 4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인구 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이 지닌 개방성과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보건실무그룹 회의에서 21개 회원 경제가 합의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2030년까지 15세 이하 소녀의 HPV 백신 접종률 90% 달성, 자궁경부암 진단 여성 90%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로드맵은 향후 에이펙 내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혁신과 연결, 번영 등 3개 주제로 나눠 디지털 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된 것은 물론 공동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90%까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구매액의 10%를 공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 겁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이 바뀝니다. 현금으로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까지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곳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 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시정했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현금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지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85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사무실 한 대의 모니터를 통해 물류센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AI는 재고를 예측하고 자동 입고를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가 AI 풀필먼트 시스템을 우수 물류 신기술 제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센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술로 과거 주문 데이터를 학습해 수요를 미리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 입고 신청과 사전 포장 작업을 하는 등 출고 속도를 단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부는 AI 풀필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물류센터의 출고 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약 80%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의 경우 6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도 절감했습니다. 연간 50% 정도 비용이 절감된 걸로 확인해왔습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운영 방식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얼마만큼 상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이제 유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수 물류 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개량 기술 가운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선정됩니다. 2020년 시행 이후 총 8건 뽑혔습니다. 지정되면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지자체 수의계약과 국토부 R&D 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수 물류 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물류 산업 첨단화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가위 황금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범국민 여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올가을 국내 관광을 독려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경제계 등이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의 내수 진작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문체부는 교통, 숙박, 여행 상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오는 11월까지 서해금빛과 남도 해양열차 등 5개 정기노선 관광열차 티켓을 반값에 판매하고 내일로 탑승권은 만원, 지방으로 가는 항공권은 2만원 할인됩니다. 숙박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숙박 할인권은 최대 4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60여 개 여행사의 관광 패스와 패키지도 최대 30%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51개 청년마을 등 지역별 체험 행사를,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합니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혜택은 여행 가는 가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포식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업무 협약과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도 이뤄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국내 휴가를 장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경제인협회는 교통약자 여행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 유통한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녹용 절편은 현행법상 의약품 한약재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녹용과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녹용 절편을 제조하고 이를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녹용 절편은 6천여 킬로그램으로 약 41억 7천억 상당입니다. 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은 의약품 제조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러시아, 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제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등 200여 곳에 판매했습니다.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는 해당 무허가 제품을 자사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유통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5%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이고 지난해 조사보다도 0.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0.8%포인트나 늘어 실태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정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와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간 일상적인 갈등에 대해서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관계회복을 위한 어떤 기회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 상담이 진행됩니다.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는 희망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정서 교육재료를 개발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 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